1편 이별의 충격. 기억을 놓아준다는 것의 진짜 의미.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다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시간에 갇힌 사람처럼 멈춰있는 기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을 정말 잊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도 그럴 거예요. 잊고 싶은데 자꾸 떠오르고, 떨쳐내고 싶은데 어느새 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과 나눴던 말투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걸 느낄 때면 스스로가 낯설고 괴롭게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관계 하나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일.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을 향해 쌓아온 믿음, 내가 사랑했던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 모두 녹아들어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별은 단순히 사람을 잊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오래가고, 그래서 흔적이 남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그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도 약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잊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사람 속에 살았던 시절. 그 사람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마치 피부에 난 상처처럼 계속 쓰라리고 아팠어요. 지하철 광고판 하나에 쓰인 단어가, 마트에 진열된 음식 하나가, 우리가 웃으며 지나쳤던 거리 하나가 모두 그 사람을 호출하는 신호처럼 느껴지던 날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을 진심으로 했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완전히 잊어야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그래서 자꾸 지우려고 하죠. 사진을 버리고, 번호를 지우고, 그 사람이 있던 자리들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애써 지우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지고 그리움은 더 짙어져요. 왜냐하면 잊는다는 건 지우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도록 두세요. 때가 되면 그 기억도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리를 옮겨요. 예전에는 자꾸만 떠오르던 사람인데 이제는 문득문득, 가끔씩, 그리고 점점 덜 아프게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눈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고마움으로, 때로는 아련함으로 남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잊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못 잊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 사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대답했죠.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그때 느꼈어요. 사람은 기억보다 감정을 먼저 놓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남아있는데 마음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아프지 않을 때 우리는 말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들, 잘 먹으려고 애쓰는 것, 억지로라도 웃어보는 것, SNS를 멀리하려는 시도, 그게 다 당신이 이미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떠올렸는데도 마음이 조용한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잊었다는 건 그 사람을 몰랐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흉터가 될지 문신이 될지는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그 기억을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직은 버겁고 가끔은 원망스럽고
또 어떤 날은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지금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이 정말로 나를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안의 사랑을 온전히 놓아주기 위해 이별의 바다를 건넙니다. 그 바다가 깊고 넓어 보이더라도 당신은 언젠가 꼭 자신의 두 발로 그 끝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의 이 고통은 당신이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에 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잊으려 애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마주하게 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2편 자존감의 붕괴, 나조차 낯설어진다는 감정. 가장 힘든 건 사실 그 사람이 사라진 그날보다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날들이에요. 어느 날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고,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SNS를 다시 들여다보게 돼요. 차라리 울 수 있다면 나을 것 같은데 감정이 마비된 듯 무표정한 채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많죠. 이별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져가지만 가장 아프게 앗아가는 건 바로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탓에 그 사람이 사라지자 나의 일부분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기분. 마치 반쪽짜리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던 음식도, 즐겨 듣던 노래도, 평소 입던 옷 스타일조차 모두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에 맞춰져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별은 남겨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천천히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알아줄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심지어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별 후에 무너지는 건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만든 가짜 자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점점 그 사람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취향에 웃음을 맞추고, 그 사람의 시간에 나를 맞추고, 심지어 좋은 사람, 괜찮은 연인이라는 기준에 내 감정과 욕구를 숨기기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데 있어요. 더 이상 맞출 사람이 없으니까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심지어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건 그 사람을 다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던 시절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꿈을 꾸었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작은 메모장 하나 꺼내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나의 조각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는 무엇이었는지 이어폰을 꽂고 그 사람과 함께 들었던 노래가 아니라 예전부터 좋아했던 내 노래를 다시 틀어보세요. 그런 사소한 행위들이 지금의 당신을 다시 조금씩 나에게로 되돌려줍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별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다는 분이었죠. 그분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게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걸까요? 그분은 그 질문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아픔보다 그 이후의 공허함,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에 훨씬 더 오래 시달립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흔들리는 건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별 이후의 공백은 어떤 걸로도 다
단번에 채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오히려 더 단단한 나로 채워질 수 있어요. 예전엔 몰랐던 내가 보이기도 하고 혼자서도 괜찮은 삶의 방식이 천천히 익숙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언젠가 이런 문장을 스스로에게 차분히 건넬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잃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어. 그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연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정이 앞서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하는 대상은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의 나입니다. 한 걸음씩만 더 걸어가 봅시다. 천천히.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기억해낼 당신이 그 끝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편. 그 사람 아닌 사랑 자체를 그리워할 때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 또 생각이 나고 자꾸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가끔은 이런 생각마저 들죠. 나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 그런데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이 지금 그리워하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줄 수 있었던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다시 원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주던 안도감이나 존재의 확신 혹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좋아해라고 말하던 그 순간 나의 하루가 의미 있어졌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예쁘고 따뜻하다는 걸 확신받았던 그 시간이 그리운 건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이 잊지 못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귀한 사람이었고 필요한 존재였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감정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시 갖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그립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한 번은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이 괴로운 건 그 사람의 손을 놓는 아픔보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내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넌 참 귀여워. 예뻐. 괜찮아. 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고 그 말을 통해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었죠. 그러니 그 사람 없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통해 비춰졌던 내 모습이 가짜였던 게 아니라면 그건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단지 누군가의 인정과 애정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발견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스스로 그걸 찾아야 한다는 다른 방식의 시기로 넘어온 것뿐이에요. 가끔은요, 이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주었던 감정의 부재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워서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된 현실보다 사랑받던 기억이 사라진 게 더 슬펐던 거죠. 우리는 감정을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느꼈던 그 떨림과 벅참, 그 순간의 존재감은 지워지지 않고 몸에 남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준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감정까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감정을 찾기 위해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고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 자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달렸던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봐야 해요. 그리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줬던 감정이 다시 느껴지길 바라는 걸까? 만약 두 번째라면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도 혹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단 그 감정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자꾸 그 사람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러니 억지로 새 사랑을 시작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이 왜 필요했는지를
나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밥을 조금 더 정성스레 차려 먹고 거울 속 나를 보며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는 것.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려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천천히 사랑해 보는 것.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을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요. 4편.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 때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슬픔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진 순간부터 내 방, 내 휴대폰, 내 하루 속엔 말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대답이 없어져요. 문득 돌아봤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찾아오는 건 슬픔보다도 더 깊은 공허함이죠. 이별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사람 소리라도 들리고 싶어요. 어딘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음 정말 잘합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의 메시지, 퇴근길에 전화 한 통, 아무 의미 없는 짧은 톡, 그 모든 게 우리 안의 안정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뚝 끊겨버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텅 빈 방 안에서 뛰는 것처럼 헛헛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마저도 공포처럼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금단 현상이라고 불러요. 중독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을 잃으면 뇌와 신경계가 마치 금단 반응처럼 불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생리적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하나예요.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어떻게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계속 다른 사람을 끼워 넣으려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머무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불편한 건 정말 그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는 내가 나와 어떻게 있어야 할지 몰라서일까요? 이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소외시켰던 나와 다시 관계 맺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 짜야 하는 루틴으로 바라보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한 끼는 직접 차려 먹기, 산책하기, 짧은 일기 쓰기. 이런 단순한 루틴은 우리의 뇌에 질서를 줍니다. 그리고 질서는 불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예요. 왜냐하면 불안은 항상 예측 불가능해서 오거든요. 그 사람이 떠난 뒤 예측 불가능해진 하루에 작은 규칙들을 다시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을 틀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도 좋고 책 한 페이지를 소리내서 읽어도 좋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어색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의 감정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진짜 순간은 누군가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예요.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이별 후 우울증으로 몇 달을 고생했어요. 사람들도 멀리하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계속 자책만 반복했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노트에 쓰자. 그리고 그것을
72일 동안 계속했어요. 그 결과 72번째 날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별일 없었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날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다짐에서 오지 않아요. 그저 혼자 있는 시간에 작은 규칙을 하나씩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침묵을 당신만의 리듬으로 채워나가세요. 혼자라는 걸 인정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배워가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공간이 되어줄 거예요. 5편. 그 사람의 흔적에 자꾸 무너지는 나. 마음은 겨우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거리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 한 줄에서 알람처럼 설정돼 있던 전화벨 소리에서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아직도 나는 이별을 끝내지 못했구나.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어쩌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남겨둔 이 세계를 견디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별을 한순간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장소, 시간, 냄새, 노래, 습관, 말투, 음식, 표정 같은 수많은 단서들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 하나만 작동해도 마치 주방에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감정이 되살아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기억의 연상작용이라고 합니다. 특정 감정과 연결된 감각 요소가 같은 감정을 다시 불러오도록 작동하는 뇌의 메커니즘이죠.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다든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듣고 눈물이 난다든가 하는 것도 바로 이 연상작용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사진 하나에 냄새 하나에 무너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의 트리거들이 무작위로 튀어나오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그것을 맞닥뜨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기억들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죠. 사진을 몽땅 지우고 자주 가던 카페는 일부러 멀리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맞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억지로 회피하려 하면 감정은 무의식 아래에 숨어서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 트리거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갔던 식당을 혼자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장소를 회피하는 대신 이건 그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기억이 깃든 장소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카페의 의자는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웃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설렜던 내 감정이 머물렀던 자리예요. 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남은 노래가 있다면 그 곡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처음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겠지만 그 감정도 반복되면 조금씩 희미해지고 그 노래의 주인공이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심리치료에서는 감정 둔감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자극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해서 마주함으로써 그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을 서서히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기보다는 그 기억을 내 안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몇 번은 더 무너질 수도 있고 한동안은 괜찮다가도 문득 다시 덜컥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나아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상처는 딱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늘 욱신거리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기억은 남지만 감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더는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진도 그 거리도 그 말투도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프지만 이제는 나를 흔들지 않는 기억으로요. 그러니 무너지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감정을 견디고 있는 모든 순간은 결국 그 기억을 당신의 것이 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당신의 주인공 자리를 되찾고 있는 거예요.
6편. 마음은 잊었는데 몸은 반응할 때 나는 다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이별을 겪고 한참이 지나 슬픔도 조금 가라앉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려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러지? 사실 그건 당신이 약해서도 감정이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신체 기억의 흔적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사랑했던 모든 순간을 감각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체온, 손을 잡았던 감촉,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의 진동, 같이 걷던 보폭의 리듬, 심지어 향기마저도 몸에 새겨져 있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신체화된 감정의 기억 혹은 정동 기억, affective memory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뇌뿐 아니라 자율신경계, 근육, 호르몬, 심장박동 등 몸 전체에 영향을 주며 저장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가라앉았어도 몸은 여전히 예전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오랫동안 같은 사람과 함께 침대에 누웠던 사람은 혼자 자려고 할 때 몸이 쉽게 잠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여전히 그 사람의 호흡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몸이 갑자기 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에 반응한다고 해도 그건 회복의 과정에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반응에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감각과 감정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아, 이건 예전에 내가 자주 느꼈던 반응이구나. 그때의 기억이 몸에 남아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 사람이 없고 나는 괜찮아. 이건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감정과 신체 반응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거리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몸의 자동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또 하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호흡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불안하거나 갑자기 감정이 튀어오를 때 우리의 호흡은 얕아지고 짧아지고 들쑥날쑥해지죠. 그럴 때 딱 1분만 시간을 내어 다음처럼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쉰다. 4초. 그 상태를 잠시 유지한다. 2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쉰다. 6초. 이걸 5회 반복한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감정 반응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점점 다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때마다 불쑥 올라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아직 사랑이라는 증거 아닐까? 내 몸이 이 사람을 잊지 못한 거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걸까? 그럴 땐 꼭 이렇게 다시 말해주세요. 감정은 습관이기도 하니까 그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익숙했던 패턴일 뿐이야. 사랑은 익숙함과 매우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있는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이제는 그 익숙했던 감정의 회로를 조금씩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처음엔 그게 두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몸도 결국 따라온다는 걸. 머리가 정리된 후 감정이 정리되고 그 다음엔 몸도 새로운 리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슷한 목소리를 들어도 심장이 반응하지 않고 누군가의 뒷모습을 봐도 그 사람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로 온전히 이별한 겁니다. 기억은 남아있어도 몸이 더는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때가 바로 나의 회복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7편. 다시 사랑해도 될까? 두려운 마음. 이별을 겪고 난 뒤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신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이란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들은 사실 사랑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아프게 될까봐 두렵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두려워진다는 건 그만큼 깊이 다쳤다는 증거예요. 한 번 다녀간 상처는 또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상처를 미리 막으려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벽을 세웁니다.
그 벽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다시 찾아왔을 때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반응하죠.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번에도 버려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바보처럼 매달리게 되면? 그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다음 사랑의 문까지 잠가버리게 놔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이 겹쳐 보여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감정은 대부분 비교 없이 순수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이 훨씬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사랑과 겹쳐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보다 따뜻한가? 그 사람보다 자상한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가? 하지만 그건 지금의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감정으로 지금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은 비교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사랑은 관찰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지금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눈빛을 가졌는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진심 같아 보이는지, 무슨 말에 귀 기울이는지, 그 사람의 작은 디테일을 비교가 아니라 관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랑 앞에서 망설일 때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사랑은 나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착각. 이별 이후의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자주 사랑을 또 하나의 대체제처럼 느낍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 것 같고 그 사람 품 안에서 이 아픔이 다 나을 것 같죠. 하지만 사실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당신이 이미 어느 정도 단단해진 상태여야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군가가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진 감정의 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 전에 꼭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해요. 나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나 자신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 대답이 조금은 그런 것 같아 라는 정도만 되어도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조금은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조금씩 서로를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또 온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단지 그 사랑은 예전과 똑같은 형태로 오지 않을 거예요.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천천히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과거의 그 사람보다 지금의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잘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는 새로운 사랑은 상처를 덮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켜온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랑이 될 거예요. 8편. 전 연인의 연락, 흔들리는 감정. 정말 잘 버텼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일상도 찾았고 가끔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울거나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도착한 메시지 하나. 잘 지내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혹시 시간 괜찮으면 얼굴 볼 수 있을까? 단 몇 줄, 그 몇 줄이 지금까지 애써 쌓아올린 모든 방어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메시지 창만 멍하니 바라보게 되죠. 잊은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건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익숙했던 감정의 회로가 다시 켜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그 사람에게 익숙했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 표현 방식, 다가오는 타이밍, 심지어 연락을 보내는 방식까지 다 우리 사이의 리듬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리듬은 기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그 내용이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감정 회로는 자동으로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대라는 감정이 슬며시 끼어듭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이 사람도 나를 그리워했나봐. 혹시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좋은 건지. 전자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지만, 후자는 내 존재가 다시 확인됐다는 감정의 착각일 수 있어요. 오래도록 애써 잊어온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연락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연락에 반응한 내 감정이 무엇인지예요. 사랑은 연락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변한 태도, 달라진 책임감, 그리고 진심 어린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보고 싶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한 이유는 진짜 나를 다시 소중히 대하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 외로운 밤, 잠시 나를 떠올린 감정의 산물일까? 전 연인의 연락은 항상 완성된 답이 아니라 감정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 유혹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찾아오죠. 그리고 한 번 더 그 관계로 들어갔다가 또다시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면 이번에는 잃는 것이 감정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 신뢰, 그리고 스스로의 회복력까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물론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모든 감정을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도 정말로 바뀌었고 이 관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리움과 심심함 혹은 익숙함으로 인해 찾아온 연락이라면 그건 당신을 위한 감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사랑은 잠깐의 충동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로 증명됩니다. 그러니 그 연락 앞에서 당신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이 사람이 다시 필요해서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 속에서 잠시 따뜻했던 기억에 기대고 싶은 건지, 그리고 만약 그 감정이 그 사람 없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그 메시지에 더는 흔들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이별을 잘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9편. 사랑을 통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사랑은 처음엔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처럼 시작되지만 돌아보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을 가장 많이 들여다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통해 내 마음의 모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때로는 기대고 싶고 또 때로는 지켜주고 싶었죠. 그 모든 감정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면 조금씩 사랑의 중심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들,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던 말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어떤 감정을 원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사랑이 곧 자기 발견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거울을 얻습니다. 그 거울은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거울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이별을 겪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인지, 상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늘 먼저 양보하고 자꾸 맞춰주려 했다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혹시라도 버려질까봐 두려운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즉시 마음을 닫고 도망치듯 멀어졌다면 그건 어릴 때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도망쳐야 했던 나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 속에 숨어있던 내 무의식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처음엔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그 모든 걸 그 사람이 알려줬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 흘려온 눈물, 돌아보며 스스로를 붙잡아온 순간들이 당신을 아주 조금씩 더 온전한 나로 이끌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억은 그 사람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간 자기 성장의 기록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을 미련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배운 나, 그 시간 속에서 생겨난 나의 언어, 마음을 건네는 방식, 상처를 다루는 방법, 사랑을 기대하는 표정까지 그 모든 걸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사랑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됐어. 그리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한 번 더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다음 사랑은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사랑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였는지를 알았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를 알았고 또 얼마나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게 됐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완전히 잊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론. 이별의 끝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우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억한 채로도 괜찮아지는 순간, 그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는 다 잊게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시간은 감정을 무디게 하긴 하지만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아요.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그때 들었던 말, 함께 웃었던 장소와 소리, 그리고 그 순간의 내 표정까지도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남아 있다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니까요. 이별이 끝났다는 증거는 그 사람을 떠올려도 이제는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 이름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것,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싹튼다는 것이에요. 슬픔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몰라요. 가끔은 문득 생각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괜히 혼자 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나는 그 기억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모두 사랑의 흔적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이 내게 남긴 감정은 작은 무늬처럼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무늬를 지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무늬는 당신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기록이고 그 시절에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이니까요. 그리고 그 무늬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앞날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무늬를 품은 사람은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진짜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잊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억한 채로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가슴속에 놓아두었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놓아지는 거구나. 놓아진다는 건 감정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지나왔든 어떤 사랑을 끝냈든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진 나 자신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린다고 해서 더딘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진심으로 그 사랑을 보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삶의 진짜 속도대로 행복을 만납니다. 정말로 이제 여기까지. 당신과 함께 걸어온 20편의 시간 동안 당신은 한 사람을 잊는 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온 겁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지금 당신은 이미 그 사람 없이도 하루를 잘 살아낸 사람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렇게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잘 견뎌왔고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별을 이만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그리고 오늘부터는 당신이 당신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